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여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몰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민심이었다고 평가했지만 한국당은 참석 인원이 부풀려진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내 최대 양돈 밀집 단지인 충남 홍성에서 접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돼지열병 사태가 보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재고 물량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여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2년 전에도 의붓아들 형제를 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부가 이들을 다시 보육원에서 데려온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어제 자정 마감됐습니다. 신청액이 공급액의 3배인 6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서울보다 지방의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후 들어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21도에 머무르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고 서울과 인천, 충북 등 중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상하는 태풍 미탁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도 낮에는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낮에는 아직도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6.7도로 출발하고 있는데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29도, 철원은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도 끼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는 낮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과 강릉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18호 태풍 미탁은 강도 중, 크기는 중형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지금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동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수요일 밤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 목요일쯤에는 목포 부근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더 치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내일부터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와 개천절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여권에서 나오는 비판을 반박했는데요. 직접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수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어지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기자단에 전달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로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는 여권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대검 관계자도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검찰개혁과 연결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휴일에도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조 씨와 공범관계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초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정 교수는 검찰청사 1층 로비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라 사실상 공개 소환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수사 기록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 씨가 수사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자 문 씨는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자신이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을 때 받았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문모 씨가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아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검찰 입장이 적혀 있습니다. 하 의원은 문모 씨는 문준용 씨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문준용 씨가 수사 기록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문 씨의 나는 수사 기록 공개에 찬성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문준용 씨가 이 수사자료 공개를 막은 겁니다, 본인이. 저는 정보 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문 씨는 자신의 SNS에 반박글을 올리며 하 의원이 별건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는 기록 공개 반대 의견을 표한 적 없으며 검찰에서 나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 또한 수사기록 공개에 찬성하며 이를 위한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임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씨는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아버지 찬스 논란으로 거센 논쟁을 벌이는 등 보수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오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검찰 과거사위 설치와 법무부 간부직 민간 개방 등의 성과를 냈던 1기 위원회에 이어 2기 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조직문화, 인사제도 개편 등 구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기 위원회는 40세 이하의 형사, 공판부 평검사와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접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양돈 밀집 지역인데다 처음으로 서울 이남 지역에서도 의심 신고가 나온 만큼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홍성의 한 도축장입니다. 방역 직원들이 진출입로를 통제하고 차량은 물론 탑승자들까지 소독하고 있습니다. 도축 검사 과정에서 돼지 19마리가 폐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됐잖아요. 그 뒤에 들은 거죠, 전부. 그냥 유관검사로는 호기로 얘기하는데. 폐사한 돼지는 2,800마리를 키우는 충남 홍성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출하됐는데 다행히 해당 농장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밀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8일부터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도축장에 돼지가 몰려 압박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경기 파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돼 김포를 지나 인천 강화군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으로 한정됐지만 만약 경기 남부와 충청권으로 확산한다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남 지역은 전국 돼지의 20%가 넘는 240만 마리, 홍성에서만 86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는 국내 최대의 양돈 밀집 지역인 만큼 우려는 더 컸습니다. 홍성 축산 산업잖아요. 축산 얘기하고 보니까 홍성도 굉장히 가요. 공감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하게 퍼진 중국에서는 1억 마리가 넘는 돼지가 죽고 북한 평안도의 돼지는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 파동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공포는 여전히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돼지고기 값이 널뛰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전국 이동중지 명령으로 돼지고기 경매 물량이 급감하면서 도매 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고기 값은 1kg당 평균 4,500원 수준에서 한때 6,000원을 넘었고 현재 5,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아직 비축해놓은 여유 물량이 있어 당장은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추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이번 주 돼지고기 경매가 추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2년 전에도 의붓아들 형제를 때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부가 보육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다시 데려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붓아들을 2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6살 이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경찰서를 나서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7일 인천 자택에서 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복부 손상이었는데 당시 이 씨는 경찰에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2년 전에도 의붓아들 형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의붓아들 형제는 보육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씨는 피해 아동 보호 명령과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나자 직접 보육원에 퇴소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왜 다시 의붓아들 형제를 집으로 데려왔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그제 발생한 울산 석유 제품 운반선 화재 사고는 18시간 만에 겨우 진화됐습니다. 불길은 잡혔지만 선박 내부의 열기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불기둥을 꺼야 하는 만큼 선박 화재 진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배에는 폭발성이 강한 석유화학 제품 30종 2만여 톤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객실이 완전히 구획된 선박 화재이기 때문에 유류 화재로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서 진입에 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사고 발생 18시간 30분 만에 불은 진압됐지만 부두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폭발의 위력을 보여주듯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차량과 적재물들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부두 바닥에는 폭발물 잔해들이 붙어있고 해상오염이 시작돼 오일 펜스도 설치했습니다. 선박 내부에 열기도 남아있어 사고 원인이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이 아직까지 그 배 안에 많이 실려있는 상태고 배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하역 근로자와 구조에 나섰던 해경 등 1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공급 한도의 3배 넘게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서울의 신청자는 대거 탈락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인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리가 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어제 자정 마감됐습니다. 지난 16일 시작된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엿새 만에 신청액이 공급 한도인 20조 원을 넘어섰는데 26일에는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결과가 발표돼야 알 수 있지만 최종 신청액이 60조 원을 넘어설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탈락자가 대거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청자 중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출이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주택 중위 매매가는 6억 4천만 원으로 6개 광역시의 3배에 달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4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초 신청 자격이었던 주택가격 9억 원이 서민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커트라인은 이보다 낮은 6억 원 밑에서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가격 분포와
예상 커트라인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미국에 최초로 세워진 캘리포니아주 평화의 소녀상 얼굴을 훼손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대 히스패닉계 여성인데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어둠 속 한 여성이 짐가방을 끌고 와선 소녀상에 다가갑니다. 소녀상 얼굴에 뭔가를 적는 듯 하더니 바로 옆에 있는 물건들을 쓰러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녀상에 뭔가를 집어던지고 유유히 사라지는데 이 장면들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날이 밝은 뒤 보니 소녀상 얼굴은 심하게 훼손됐고 주변 화분은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화단 옆 벽면에는 한인교회는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낙서도 쓰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인근을 배회하던 60대 용의자인 히스패닉계 여성 제키 윌리엄스를 체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의 동기가 불분명한 상태라면서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지난 8월에도 아시아계 교회에 위협 메시지를 전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녀상이 훼손된 건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 7월엔 소녀상 얼굴에 배설물로 보이는 오물이 묻힌 채 발견돼 현지 경찰과 미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우산혁명 5주년을 맞아 그제에 이어 어제도 홍콩 도심에선 시민들의 격렬한 반중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반중 감정은 극에 달했고 경찰의 대응도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선 홍콩 시민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홍콩 도심이 최루탄 가스로 자욱합니다.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해 해산에 나서자 시민들은 우산을 펼쳐 저항합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보도블록을 던졌고 공공기물까지 부수기도 했습니다. 우산혁명 5주년을 맞아 홍콩 시민들의 주말 시위는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我哋出街就係或者嚟呢個集會就係為咗想話俾政府聽，我哋一直冇放棄過民主與自由咯，一直都係為香港人爭取緊呢樣嘢。 시민들의 반중국 정서는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 국경절을 홍보하는 게시물은 낙서로 가려졌고 중국과 나치가 합성된 차이 나치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격화되는 시위에 경찰의 대응도 한층 강경해졌고 수십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같은 날 세계 곳곳에서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시위 참가자들은 홍콩 시위의 상징인 검은 옷과 노란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And be a beacon of hope to our freedom-loving brothers and sisters in mainland China, in Xinjiang, around the world. 홍콩 시위가 17주째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국경절인 내일도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인도 북부 일대에 지난 며칠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져 6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힌두교 성지인 바라나시와 프라야그라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사망자 대부분은 무너진 주택 잔해에 깔려 변을 당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어난 물에 길은 사라졌고 건물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물 위로 고개만 내민 버팔로들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지난 26일부터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등 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폭우가 이어져 겐지스강 유역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몰아친 강풍에 나무와 전주가 쓰러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पूरी तरह हमारा गिर गया है, क्षतिग्रस्त हो गया। हम लोग को रहने का जगह नहीं है। हमारे सब भाई चाचा पापा सब लोग पूरी एकदम हम लोग छाता लगा करके रोड पर आ गए हैं. 지난 28일 오후 기준으로 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재난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이 주택 붕괴로 목숨을 잃었고 벼락에 맞아 숨지거나 익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힌두교 성지로 유명한 프라야그라지와 바라나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는 계절풍 몬순의 영향으로 우기인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연 강수량의 약 80%의 비가 내리고 매년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주차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는 전체 차량 사고 10건 중 3건이 주차 중에 발생하는데요.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후진 사고가 잦은데 자동 제동 장치가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후진하던 차가 행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주차하려던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합니다. 좁은 주차장, 붐비는 도로에서 후진 사고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차량 사고 중 주차 사고는 30%. 그중에서도 후진 사고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지난달에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량에 5살 아이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후진 자동 비상 제동 장치를 달면 이 같은 차량 후진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치를 단 차량으로 시험한 결과 77%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 또는 차대 기둥 사고 등 26개의 주차 사고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서 20개 유형에서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다만 후진 속도가 빠르거나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장치가 도입된 미국은 해당 차종에서 사고가 60% 이상 줄어 후방 경고 장치나 카메라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2개 차종에 처음 도입됐는데 비용은 1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장치의 보행자 인식 기능도 개선되는 추세라며 사고 감소와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해 장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지하철 역사에는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대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배터리가 나갔을 때 급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사업 초기에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작동이 중단된 채 1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노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역사한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대여기입니다.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고 전원이 아예 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역사안에 설치된 보조 배터리 대여기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돼 있어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지하철 5, 6, 7, 8호선 역에서 처음 시행된 서비스인데 3시간 동안 무료로 보조 배터리를 빌려줘 승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주 수입원이었던 광고 매출이 저조해 결국 1년 만에 서비스는 종료됐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해당 기계가 1년 넘게 역사 안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사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크니까 미관상으로 좀 보기 좀 그렇고. 해당 서비스 업체가 서울교통공사도 손실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계약사항의 조건이 이제 원상 회복이었거든요. 계약 해지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철거 요청을 했었어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교통공사 측이 1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해당 기기 강제 매각을 신청했지만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해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인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고장하면 충남 금산이 떠오르죠. 인삼의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금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 김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른들이 의자에 앉아 홍삼액과 약초가 섞인 물에 발을 담급니다. 뜨거운 물이 꺼려지기도 잠시 일상에서 쌓였던 피로가 금세 사라집니다. 날씨도 좋고 피로도 이거 하니까 너무 풀리는 것도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인삼 캐기 체험장은 당연 인기입니다. 낯설기도 하지만 인삼을 캐는 짜릿함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금산 인삼의 기원을 주제로 한 테마관에서는 약탕기에서 바로 나온 효자탕을 시음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인삼의 80%가 거래되는 수산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인삼을 사려는 관광객들로 북적거리고 상인들도 신이 났습니다. 좋은 인삼도 지금 축제 기간 중에 팔고 있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인삼 가공품을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고 인삼 문화촌을 좀 만들었고요. 인삼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금산 인삼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역대급 역전 우승까지 단 한 경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LG와의 잠실 더비에서 승리한 두산은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이 승기를 잡는 데는 5회, 단 한 이닝이면 충분했습니다. 연속 볼넷으로 1사 1, 2루 찬스를 만들었고 LG 구원 투수 차우찬이 연속 폭투를 범하며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또 한 번의 폭투에 최주환이 1타점 적시타를 터뜨렸고 허경민의 희생플라이로 또 한 점을 달아났습니다. 더 이상의 점수 없이 두산은 시즌 마지막 잠실 더비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같은 시각 SK도 하나의 2대0 승리를 거둬 공동선두를 유지했지만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두산이 우승에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우승의 향방은 각각 오늘과 내일 열리는 SK와 두산의 최종전에서 결정나게 됐습니다. 두산이 승리한다면 SK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키움은 김웅빈의 결승타에 힘입어 롯데의 승리를 거두고 정규 시즌 3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셋째 등려 소식과 함께 마운드에 오른 키움 선발 브리검은 시즌 13승째를 올리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를 캐물으며 총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상상만 하던 달나라 여행이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달과 화성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유인 우주선 스타쉽이 공개된 건데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고안한 겁니다.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먼저 시험 비행을 할 계획이라는데요. 스타쉽의 첫 우주여행은 일본의 한 억만장자 사업가가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호화 생활로 유명한 아프리카 적도기니 대통령의 아들로부터 압류된 슈퍼카들이 경매에 붙여집니다. 적도기니는 아프리카 서부의 소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부통령에 오른 아들 오비앙은 지난 2월 금융범죄로 슈퍼카 25대를 압류당했습니다. 페라리 7대와 람보르기니 3대, 벤틀리 5대, 마세라티와 맥라렌 각각 1대 등 판매 가격만 모두 우리 돈 약 223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 최고가는 약 70억 원이 넘는 2014년식 람보르기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삶을 그린 만화 풀의 일본어판 출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풀의 일본어판은 9월부터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목표액이 단시간에 달성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에서 2017년 8월 14일 세계 위안부의 날에 처음 출간됐고 최근 프랑스의 한 만화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심다련 할머니의 삶을 담은 그림책 꽃할머니의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다음 달 5일부터 일본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장타로 유명한 프로골퍼 김비우 선수가 경기 도중 갤러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해 명성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김비호 선수는 어제 마무리된 KPGA 코리안 투어 대구 경북 오픈에서 올 시즌 첫 2승을 따냈는데요. 하지만 16번 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에 티샷을 실수하자
곧바로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우승 기자회견에서 선수로서 안 될 행동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오늘 상벌위원회에서 김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담배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은 남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유타주 소틀레이트 시티의 한 카페 야외 테이블 앞입니다. 왼쪽 소화기를 든 남성이 이곳 카페 주인. 여기서 흡연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지만 오른쪽에 모자를 쓴 남성. 테이블에서 25피트 떨어져 있어 유타주 법상 문제가 없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 순간 카페 주인은 남성을 향해 소화기를 겨냥하더니 그대로 분사해버리는데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운 사람. 그렇다고 소화기를 얼굴에 분사한 사람.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해야 할까요? 공원의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바로 사슴 때문이라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공원. 큰 뿔을 가진 사슴이 갑자기 방문객들을 공격합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넘어지고 마는데 이 여성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때 공원 직원이 차량으로 사슴을 막아 여성을 구해냈는데요. 공원 직원의 재빠른 대처가 큰 화를 면하게 했습니다. 강물 위에 뭔가가 떠 있습니다. 보트에 매달아 거대한 뭔가를 싣고 가는데요. 뭐였을까요? 푸른 강물 위에 집 한 채가 떠 있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정말 집 한 채가 그대로 어디론가 옮겨지고 있는데요. 무려 250여 년 전인 1764년에 지어진 이 집. 50억 달러, 우리 돈 6억 원에 팔리고 나서 새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을 위해 이 집을 산 거라는데 힘들게 집을 옮긴 만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낮에는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6.4도로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29도, 철원은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한편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또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 밤사이 전남과 경남에서는 5에서 30mm, 제주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의 기온은 16.1도, 전주는 18.2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춘천과 강릉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태풍 소식이 또 있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강도 중, 크기는 중형으로 몸집을 키운 채 지금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 중인데요. 수요일 밤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 목요일쯤에는 목포 부근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더 치우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당장 내일부터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 을 시작으로 모레와 개천절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전 태풍 타파와 비슷한 세력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